사모님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이 잘 보입니까? 네, 잘 네, 잘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건강성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건강과 요리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잠깐만요. 저는 음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각으로 먹는 것을 절제하고요. 또 내가 먹는 것은 내 몸을 만든다는 원칙을 실천하며 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요리는 가능한 최고의 명품 요리를 고집하면서 집밥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요리로 나누고 있는 아리조나에 살고 있는 정선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만들 요리는 배추찜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시사철 한국 식료품 중에서 배추를 볼 수 있죠. 배추는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국을 끓이거나 나물을 무쳐 먹고 또 생으로 쌈장과 함께 먹기도 합니다. 어, 샐러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맞게 쪄진 배추의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에 상큼한 소스를 살짝 부어주면 완성되는 요리로 배추찜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단순한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맛은 상상 이상으로 고급진 맛인데요. 오늘은 구하기 쉬운 재료, 간단한 재료로 만들기 정말 쉽습니다. 배추찜에 들어가는 재료들인데요. 이 재료는 2, 3인분용입니다. 배추 2분의 1 포기, 작은 색깔 피망 4개 정도, 양파 4분의 1개, 할라피뇨 고추 1개, 마늘 2개, 파 2개, 그 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채소들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양념 재료로는 아미노 간장 4큰술, 메이플 시럽이나 꿀 2큰술, 레몬 6큰술, 물 2큰술, 올리브유 1큰술, 약간의 매운맛을 위해서 레드페퍼 한 작은술을 준비했는데요. 또는 카얀 페퍼를 아주 조금 레드페퍼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사진은 완성된 양념장 소스 모습이고요. 찜 배추 위에 양념을 끼얹어 주면 완성되는 아주 간단한 요리인데요. 담백하고 달달하고 또 부드러운 배추찜에는 양념 소스를 넉넉히 부어 주셔야 배추에 간이 되어 더 맛있습니다. 밥 대신에 샐러드처럼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저와 제 남편이 상큼하고 묘한 매력에 빠져 배추 한 통을 순식간에 먹은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좋은 배추는 겉잎이 선명한 연두색을 띠고요. 들어봤을 때 묵직한 것이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어서 속이 단단하고 좋고요. 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서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배추의 수분과 비타민이 몸 안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어서 체중 관리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배추를 찜통에 찌는데요. 찔 때는 찜통이나 또는 대나무 찜기, 전기로 된 유리 찜기 등 원하시는 찜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지요. 모든 요리에는 양념이나 소스에 따라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양념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양념 만드는 법을 먼저 미리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믹싱볼에 레몬즙 6큰술을 넣어주시고요. 물 2큰술, 아미노 간장 4큰술, 메이플 시럽이나 꿀 2큰술, 올리브유 1큰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채소들을 아주 잘게 다져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양념 재료를 담은 볼에 채소를 모두 담아주세요. 그리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운맛을 위해 입맛에 따라 크러스드 레드퍼프나 카얀 페퍼를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추를 찔 때는 입맛에 따라 11분에서 14분 정도 그 사이에 쪄주시면 되고요. 또 통째로 드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크기만큼 잘라서
드셔도 좋습니다. 자른 배추찜 위에 양념 소스를 올려주면 완성되는 요리입니다. 지금까지 재료와 만드는 과정을 잠시 설명드렸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요리 과정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배추 2분의 1 포기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자른 배추는 찜기에 담아주세요. 팔팔 끓는 찜솥에 배추 담은 찜기를 얹은 후에 뚜껑을 덮고 배추를 쪄줍니다. 그동안 양념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파 2개를 송송 썰어서 준비하는데요. 다진 대파를 넣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 건드려져 가지고요. 어, 그냥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팔팔 끓는 찜솥에 배추 담은 찜기를 얹은 후 뚜껑을 덮고 배추를 쪄줍니다. 그동안 양념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파 2개를 송송 썰어서 준비하는데요. 다진 대파를 넣으셔도 되고요. 작은 색깔 피망은 색감에 따라서 4개를 준비하여 식감이 잘 씹히도록 송송 다져주시면 되는데요. 아삭한 채소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습니다. 피망이나 당근 등 냉장고 속 채소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죠? 매운맛을 위해 매운 고추 1개도 씨를 뺀 후 준비해서 다져 주었고요. 양파 4분의 1개도 다져 주었습니다. 마늘도 곱게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자연 색감이 참 예쁘죠? 예, 보통 시중에 파는 레몬은 한 개당 4개, 4큰술 정도의 즙이 나오는데요. 저희 집 뒷마당에서 땅 크고 신선한 레몬은 오늘 요리에 필요한 6큰 정도의 그 레몬이 나오더라고요. 그 물 2큰술을 믹싱볼에 담아 주시고요. 간장 4큰술, 시럽 2큰술, 그다음에 올리브유 1큰술, 레몬즙 6큰술을 넣어서 그다음에는 썰어둔 채소들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양념 소스는 넉넉히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빨강, 노랑, 주황, 초록, 하양 색감이 참 예쁘죠? 만일 중화포롱으로 드시고 싶다면 올리브유 대신에 고추기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또 올리브유를 넣으실 때는 매콤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 매운 고추를 다져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크리스드 레드 퍼플을 넣어주시거나 또한 하얀 페퍼를 조금 넣어주시면 더 맛있습니다. 찜기에 이제 배추를 찌는데요. 아삭한 맛을 원하시면 한 11분 정도, 부드러운 맛을 원하시면 한 14분 정도 쪄주시면 되고요. 입맛에 따라 쪄주시고 또 먹기 좋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알맞게 찢은 배추를 접시에 담아서 이제 만들어둔 채소 섞인 양념장을 끼얹어 주면 새콤함과 매콤함이 공존하는 고급진 배추찜이 완성됩니다. 어, 오늘 함께 배운 배추찜 요리 어떠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요즘 이제 배추철이잖아요. 제철 채소는 영양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더욱 좋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값도 저렴하면서 만들기 쉬운 요리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엄마, 아내가 되시길 바라며 요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여수 요양병원에서 보는 어, 그 앞바다입니다. 멋있죠? 네,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데요. 제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계단이라는 책 첫 페이지를 보니까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처음 시작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천연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종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계와 성경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 그 마음에 그 슬픈 때가 많죠. 어느 작가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마음에 그 슬픔의 유효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참 그 작가들이 그 표현하는 그 말이요. 아주 참 제가 보기에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마음의 슬픔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슬픔이 에,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외롭지만 나는 그래도 외롭지 않네. 이 두려운 외로움 속에서도 나의 구세주가 항상 곁에 있음을 아네. 주님은 이 두려운 시간에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내게 오시네.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래서 외로울 수 없네. 이 노래는 한 250년 전, 그러니까 한 1755년 그 무렵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에서 그 늘 불렀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일어로 늘 불렀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이 둘 있었어요. 레지나하고 바바라가 11살, 레지나가 11살이었고 또 남자 형제가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는 이제 인디안들이 미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땅을 점령하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인디안들 두 명이 와가지고 어, 그 총을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담배하고 이제 뭐 맛있는 걸 주면서 이제 시간을 벌면서 마침 어머니하고 아들 하나는 시내에 나가지고 없었는데 에, 그 아버지가 독일어로 그랬다고 그래요. 딸들에게 빨리 샘으로 물을 뜨러 가서 거기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독일어로 말했다고 그래요. 그 인디안들이 영어는 할 수 있어도 독일어는 이제 모르니까 인디안들이 이제 기다렸는데 딸들이 그 샘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뜨고 이제 막 돌아보니까 집에 불이 나면서 총소리가 여러 방 나더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아하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그 남동생이 죽었구나 하고는 이제 그 숲속에 숨어 있는데 좀 있으니까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그 두 딸 11살짜리하고 9살짜리를 이제 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로, 그러니까 펜실바니아에서 서부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갔는지 몇 주일을 갔는데 계속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외롭지만 나는 그래도 외롭지 않네.
그래서 서로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있었는데 나중에는 인디안들이 이제 두 파들을 이제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총으로 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이제 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바바라는 14살 때 그러니까 3년 뒤에 탈출을 했어요. 그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그런데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밤으로만 탈출해 도망가겠죠. 그래가지고 11일 만에 그 미국 그 보안군들이 사는 지점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자기 가족들이 사는 피츠버그로 이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딸 그 여동생을 찾아야 된다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계속 이제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 있는 줄을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로부터 한 6년 뒤 그러니까 이제 그 레지나가 18살, 바바라가 20살 이제 바바라는 그때는 이제 이미 결혼을 했었는데 인디안들에게 잡혀갔던 포로로 된 206명의 딸들이 그 찾았다는 그런 신문 보도를 보고 이제 혹시 거기에 있는가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얼굴이 전부 다 창백하고 뼈만 남고 그래가지고 누군 줄 모르고 어 레지나 그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거기 그 미군 대대장이 무슨 뭐 얼굴이나 뭐 등 같은 데 점이 있느냐, 흉터 같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또 뭐 어디 뭐 특별한 뭐 반점 같은 것은 있는가 그래도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러면 어려서 그 노래를 부른 게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옛날 독일어로 외롭지만 나는 그래도 외롭지 않네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그 노래를 불러보라고 이제 206명을 이렇게 싹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노래를 이제 독일어로 불렀더니 갑자기 자기 그 딸이 뛰어나가지고 엄마 하고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통해서 어, 어머니하고 그 딸 또 누이가 그 재회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잊습니까? 우리를 절대 잊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줬지만은 여기는 이제 이사야서 4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만들었으므로 내가 너를 여기로 말하자면 이제 안고 품을 것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carry you, 너를 이제 업고 다닐 것이요. 그 다음에 너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네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 몸 안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적혈구들이 예, 우리 피가 우리 몸 안에 한 5리터쯤 있습니다. 70kg 남자면은 5리터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40%, 45%가 이 적혈구하고 이 백혈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은 폐에서 산소를 0.3초 만에 딱 잡아가지고 그 산소를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거 심장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심장, 오른쪽 심방, 심실은 그 산소가 없는 피를 폐로 보내줍니다.
폐로 5리터를 1분에 보내면은 그 5리터가 왼쪽 심방 심실로 와가지고 그 이제 피가 우리 몸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되는데 이 산소 공급이 5분만 되지 않으면은 우리 뇌는 이제 죽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깨끗한 공기, 그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백혈구인데요. 백혈구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군대나 뭐 경찰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이제 뭐 육군, 해군, 뭐 공군, 해병대, 경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 NK 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어, 이게 이제 NK 셀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백혈구 중에 하나인데요. Natural Killer. 그러니까 자연 살상 세포라고 하죠. 그래서 암 세포를 보면은 이게 나에게 좋지 않는 것이다. 이제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안티젠이라고 그러죠. 항원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항체가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간사임이라는 말하자면은 어, 물질을 이제 보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퍼포린이라는 단백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단백을 넣으면은 퍼포린이란 말은 구멍을 뚫는다 그 말이에요. 이 암세포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간사임이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암세포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암세포가 녹아버립니다. 이건 이제 이 안에 소위 말해서 그 활성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화는 나쁘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치면 나쁘지만 이 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당도 그것을 태워서 열을 만들고 또 백혈구에서 여기 간사임 속에 그 라이소자임이라고 들어봤죠? 거기서 그 유리산소, 자유산소를 꺼내가지고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 그 균형이 산화와 반응이 균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복습하면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유전인자가 네 가지 물질로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몸 안에 30억 개의 말하자면은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억 개의 유전인자 중에서 하나가 C가 뭐 T로 된다든지 뭐 G가 A로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이 세 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합니다. CAG, GT, G 그래서 이것이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이제 그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효소가 돼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소화하는 효소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모든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효소들이 또 수천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까만 머리칼도 만들고 뭐 손톱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몸에 30만 개니까 이걸 10cm 간격으로 됐다 하면은 한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죠. 실제 길이도 한 2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2미터 정도 되는 것을 이제 이게 지난번에 복제할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복제할 때 잘못이 있는가? 이게 이제 복제하는 그 효소인데 이렇게 딱 복제하고는 이제 두 개로 똑같이 만든다면은 또 이렇게 와가지고는 또 잘못이 있으면은
그것을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가 억제 유전인자에 이상이 생기면은 암, 어, 암세포가 된다고 그랬죠. 억제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발견된 것은 그 유전인자가 그냥 선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유전인자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헝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헝클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단백질로 이렇게 히스톤이라는 단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전인자를 또 이렇게 8개가 또 싸죠. 이렇게 싸면은 그것을 뉴클리오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뉴클리오솜으로 이렇게 딱 덮여 있으면은 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이렇게 뉴클리오솜으로 딱 쌓여 있으면은 복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유전인자가 복제가 되더라도 어, 그 유전인자 그 우성 유전인자라 해가지고 이 여기다가 탄소, 수소 그것을 이제 탄소 하나하고 수소 세 개를 붙이면은 메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붙이면은 이게 복제를 안 해요. 그것이 이제 유전인자가 스위치가 턴 오프 꺼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자면 유전인자, 나쁜 유전인자의 스위치가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이시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또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어질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이 기쁠 때, 또 운동할 때, 감사할 때, 또 명상할 때, 또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행복할 때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변형된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죠. 그래서 유전인자가 변형됐더라도 치료된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쁘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선 유전학이라 해가지고 요즘 연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제일 많은 암은 뭐 옛날에는 위암 이런 게 제일 많았어요. 폐암, 담배 뭐 이런 것으로.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대장암하고 전립선암, 유방암이 증가하고요. 대장암은 이제 남녀 증가하고 현재는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 사망률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문화가 변화되면서 암 자체도 지금 틀렸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제일 많은 게 유방암, 전립선암, 그다음에 이제 폐암, 그다음에 이제 대장암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어, 대장암, 전립선암은 증가 추세고 어, 그, 옛날에 많던 유암은 줄어들고 어, 아직도 폐암 사망률 또 전립선 갑상선암도 많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많은 암은 위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하고 간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많은 암을 우선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암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닥터 벌킷은 아일랜드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도 아일랜드가 영국에 속해가 있어가지고 어, 영국의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어려서 아이들하고 싸우다가 눈을 다쳐가지고 한 눈을 잃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측량 그 기사가 되면은 좋을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측량 그 대학을 갔는데 소질이 안 맞아가지고 의과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외과 의사가 된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그 선교사로 갔었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미국에는 많던 대장암, 맹장염, 그다음에 실개에 있는 돌 이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년에 75만 명이 실개 수술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처음 20년 동안 실개에 돌 있는 사람을 딱 두 사람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봤더니 어, 그 이제 아마 그 아프리카 사람들 원주민들은 그 쌀이나 밀을 정제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흰 쌀이나 흰 밀가루를 먹지 않고 그 통밀과 현미로 된 밥과 이제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에서 물을 흡수하는데요. 섬유질은 물을 한 5배에서 10배 정도 흡수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저희들이 배울 때는 뭐 5배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한 10배까지도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은 그 대변 무게가 재보니까 300g에서 500g. 그런데 그 영국 간호사들의 대장 변을 재보니까 100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채소와 그 통곡을 많이 먹어서 섬유질이 많아서 대장 질환이 없다. 그 가설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그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심장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이게 이제 위에서 12장으로 이제 섬유질이 내려가면은 소화가 안 되니까 그 섬유질이 그 콜레스테롤이 이 간에서 이게 쓸개인데 쓸개를 통해 가지고 소장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일부가 이 마지막 소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흡수가 되는데 여기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으로 나가가지고 대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대변 색깔이 노랗거나 또는 약간 푸르스름하죠. 그것은 콜레스테롤이나 담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도가 막히면은 회색으로 변합니다. 하얗게 되죠. 이제 췌장암이나 담도에 돌이 생겨서 막히면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황달이 되죠. 당뇨병에도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화가 되면은 포도당이 되는데 그 포도당을 또 그 섬유질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 이 핏줄을 통해서 간으로 해가지고 저기 심장으로 가는데 그것을 또 막습니다. 그래서 그 당뇨병에도 좋고요. 또 이제 쓸개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은 돌이 생기는데 그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치질에도 변이 부드러우니까 치질도 도움이 되고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유질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쓸개인데 돌이 생기면은 여기를 막으면은 쓸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예, 평소에는 소금처럼 쓸개물을 이렇게 하루에 한 800ml를 뭐 50cc 정도로 그렇게 적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 이제 쥐어짜서 쓸개물이 나오는데 그 쓸개 돌이 생기면 소금처럼 돌이 생겨서 여기 쓸개 관을 막으면은 여기를 막고 이제 이게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막으면은 췌장 염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췌장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제 섬유질 통곡류인데 쌀의 경우에는 섬유질이 표면에 80%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의 경우에는 95%가 들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쌀을 먹으니까 굉장히 그 심장병, 당뇨병도 많이 걸리고 비완 이게 이제 비완은 우리들의 그 탄수화물이 산화될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은 이제 신경염 그러니까 그 50견이라 해가지고 50살 되면은 쑤신다고 그러죠. 어깨가 쑤시고 아주 많이 부족하면 이제 각기병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B6 이것도 그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 B6 같은 경우에는 가령 그 어떤 약을 먹은다든지 뭐 항암 치료한다든지 그러면은 신경에 독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리독신이나 이거 그 약을 줍니다. 그리고 B도 신경, 그다음에 우리 몸의 그 활성을 하는데 이건 한 80%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중요한 칼슘, 카리는 이제 세포 안에 대부분 한 절반이 카리가 들어있어요. 전해질 중에. 크로미움은 이제 당뇨병에 좋고요. 마그네슘도 칼슘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성분이죠. 셀레늄은 또 이제 우리 몸에 너무 또 산화가 많으면은 그것을 이제 억제하는 그 항산화 물질이고 망간도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곡으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맹장염 이것도 별로 없고 우리 그 외과 교과서에 보면은요, 그 외과 교과서를 지은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게실이에요. 대장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어, 여기 이제 음식이 이 사람도 이제 그 아까 그 이 사람이 아마 닥터 스타인버그인가 그 미네소타 그 대학의 대장 외과 과장이었어요. 그 제가 이제 한 일주일간 가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 외과 교과서의 대장에 관한 어, 글을 썼는데 그 좀 화면이 좀 약하죠. 그런데 여기 뭐냐면은 diet appears to play a predominant role in the causation of diverticulosis. 그러니까 그 음식이 그 이게 이제 계실이라는데 이 계실염 여기 이제 대변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염증이 터지면은 고름이 생겨가지고 터지면은 옛날에는 거의 다 죽었죠. 지금은 이제 항생제로 많이 치료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계실염이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거의 드물다. 그것은 음식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네 가지 동물 그러니까 이제 말, 홀스, 기니피그, 라빗 그러니까 이제 말과 기니피그 그다음에 토끼, 사람만 그 계실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동물은 초식 동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들의 대장은 초식을 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이 사람이 그 이름이 그 유태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채소가 아니라 과일과 열매를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지금은 어, 그, 그 채식을 하는 것이 그 해부학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믿는데 이제 그 성경에 그렇게 됐다 하면은 과학계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점잖은 표현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당뇨병의 합병증이에요. 당뇨병은 조그만 혈관들을 공격합니다. 큰 혈관보다는. 그래서 이제 발가락 같은 데가 이렇게 상할 수가 있죠.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치료가 잘 안 되면은.
그게 이제 눈에 되면은 실명을 하게 되고 콩팥에 되면은 콩팥을 잃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다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세포를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세포 안에 그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가 있는데 이 발전소에서 산소를 태웁니다. 산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태울 때 포도당이 핏줄을 통해서 이제 와가지고 들어가는데, 어, 인슐린이, 인슐린 그 수용체라는 것에 딱 붙으면은 그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문이 따로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체가 따로 있고, 수용체가 딱 붙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당 문이 열리면은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뇨병 어, 이 걸리는데 어, 이제 설탕을 먹으면은 이제 설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탕은 어, 이게 이제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돼야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설탕은 포도당하고 과당이라 해가지고 과일에 많은 그 과당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야 되니까 금방 소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설탕을 먹으면요, 혈액의 포도당이 60에서 100이 정상인데 이렇게 금방 뭐 100, 200으로 금방 올라갑니다. 그럼 이걸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녹말 가라자면 뭐 흰쌀이라든지 뭐 감자 그런 걸 먹으면은 이제 100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좀 이걸 이제 100만 개 정도 있으니까 이걸 꺼내야 되니까 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좀 걸리는데 여기다가 어, 그 어, 파이브 섬유질을 먹으면은 섬유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당을 잡아가지고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당뇨병에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과 주스에는 또 그 섬유질이 없죠. 그래서 사과 주스를 먹으면은 이렇게 혈당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사과 자체는 많이 먹으면 올라가겠죠. 그러지만 뭐 당뇨병 걸린 사람도 한 절반 정도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가지만 과일도 많이 옛날에는 이제 뭐 포도당은 많이 먹어도 당뇨병이 안 걸린다. 그런데 그것은 3주 동안 실험해가지고 한 건데 이제 그 실제로 그 LA에서 조사해 보면은 어, 백인들이 당뇨병 걸리는 확률은 20%, 동양인은 25%,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스패닉 그런 분들은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이 왜 고기를 안 먹어도 동양인들이 고기를 적게 먹으니까 적어야 되는데 왜 제2형 당뇨병이 많은가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 흰 쌀을 많이 먹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뱃살이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BMI라 해가지고 체질량 지수 그게 23 이상이면은 그건 이제 자기 어 체중을 자기 몸 그 키 1.7kg면 1.7 제곱으로 나눈 숫자가 BMI인데 23, 21.5가 정상이고 18에서 25가 미국에서는 정상인데 동양인들은 23 이상이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췌장이 너무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면은 췌장이 말하자면 그 능력을 그 타이어를 너무 많이 오래 쓰면은 닳아지는 식으로 그러니까 현미도 많이 먹으면은 당뇨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당뇨에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해요. 대개 한 2시간 하루에 한 당뇨병 환자들은 제가 보통 최소한 1시간
2시간 이상 걸으라고 그렇게 권하고 바로 식후에 한 10분쯤 걸으라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1형은 이제 어렸을 때 어린이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소아들이 그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제2형 당뇨병이 많이 있는데 제2형 당뇨병은 혈당이 그 인슐린이 나오는데도 혈당이 그 지방을 많이 먹거나 뱃살이 나온 사람들이 이제 안 하니까 이제 그 먹는 것을 줄여야 돼요. 그 특히 탄수화물도 줄이고 지방은 아주 적게 하고 이제 그 지방 중에서도 그 어, 견과류 같은 것을 약간 잡수고 콩에는 단백질이 3분의 1이 콩에는 단백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당분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콩이나 견과류를 많이 먹고 저는 한 현미를 한 3분의 1 정도 섞고 보리도 약간 넣고 현미만 100% 하면 맛이 없으니까 콩을 또 까만 콩, 노란 콩은 넣어보니까 그 말하자면은 그 딱딱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른 그 곡식, 수수 그런 것을 많이 넣으면은, 그 좋은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췌장이고요. 아까 이제 이건 설명을 했었죠.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에, 포도당이, 포도당 수용체 덮이면 이제 여기서 연쇄적으로 반응이 들어가지고 어, 그 포도당분이 인슐린이 이제 생산이 돼가지고 인슐린이 여기서 생산돼서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당뇨병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A1C 헤모글로빈이나 해가지고 정상이 5.7 이상, 그다음에 당뇨는 6.5 이상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치료를 7 이하를 목표로 합니다. 너무 약으로 낮춰도 오히려 사망자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7 정도로 하고 이제 운동이나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당이 높으면은 적게 먹으면 돼. 체중이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적게 먹으면은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많은 병들이 그 위암하고 그 대장암인데요. 전 세계에서 현재 위장약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에 저희가 그 제약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병이 많은가 그런 걸 이제 옛날부터 많이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위장약이에요. 그 이제 위장약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신경통 그 관절염 약 그 두 가지인데 이제 그 어, 위장도 그 상당히 그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위장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 위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게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카페트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카페처럼 했을까요? 그건 이제 표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산이 그 위 표면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이렇게 없어집니다. 대개 5일에서 7일 만에 이게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조직이 이제 대치하는데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를 먹으면은 소위는 우리가 소화하거든요. 근데 위도 고기인데 위는 소화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이제 위 속에 그 그것을 그 뮤커스 셀이라 해가지고 점액 세포라 해가지고 점액 세포들이 그 페인트처럼 그 위의 표면을 이렇게 덮는 그런 걸 막습니다. 그래서
위가 소화하려고 해도 그 위산이 침투를 못하죠. 그래서 이 가가 이렇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보호되어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그 중화시키는 그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화 해가지고 이 알칼리성 물질이 나와가지고 산을 보호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암이 미국 사람들은 이쪽에서 많이 생기고 한국 사람들은 이쪽에서 많이 생기는데 한국 사람들이 생기는 위암이 좀 덜 강하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위암 그 생존율이 상당히 낮은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이제 매년 내시경을 해가지고 진단을 빨리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그 위암 진단 그 율이 빠르고 초기에 진단해가지고 그 이제 전절제 수술을 않고요. 3분의 2만 수술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지금은 이제 그 연기암이라 해가지고 제자리암이라고도 그러죠. 아주 초기암은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그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자주 하는 게 좋고요. 그 요즘에는 또 그 항암제들이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요즘에는 표적 항암제 또는 면역 항암제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거의 완치되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시경을 자주 해야 돼요. 그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위암이 있어가지고 매년 또는 그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을 하고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씩을 하고 어 가족력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메타플레이지아라 해가지고 위암으로 되기 전에 이형성증 뭐장 그 장, 그 한국말로 그 메타플레이시아라가 장상피증 그렇게 된 사람들은 매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초기에 발견되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간암인데 간암은 어, 그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게 한 80%는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플라톡신이라 해가지고 발효된 식품, 곰팡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된장에 아플라톡신 소량이 있다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된장을 잡수고 싶으면은 아주 소량 그렇게 잡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B형 바이러스, B형 간염은 제 그 환자 중에 한 분은 제가 그 대학병원에서 인터페론으로 치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C형 간염은 치료하는 완치되는 약이 나왔어요. 한 90% 완치되는 B형 간염도 한 50%는 그 완치되는 약이 요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약이 나오기 전에 완전 채식을 했더니 바이러스가 떠나는 사람을 봤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한 분이 그 간암으로 한 30년 전에 그 그 암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다 제거하지 못했는데 뉴스타트해가지고 치료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치료하면서 아주 그 이상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또 위의 병 중에서 술과 이뷸프로펜 그 공교롭게도 그 관절염 약 중에서 위벽을 꺾는 위 그 보호막을 술은 꺾습니다. 아스피린. 그래서 저는 아스피린을 권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어, 별 필요 없다. 뭐 아주 그 심장병을 이미 앓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아주 특별한 무슨 뭐 스텐트를 넣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아스피린이 아닌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술, 담배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보면은 남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담배도
위나 모든 암이 안 좋아요. 이분은 이제 대장암 걸린 분인데 이분은 어,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불교 신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뉴스타트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딴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방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대장암이었는데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제가 한국에 온다니까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 그때가 93세인데 지금 이제 97세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도 다시 찾고 또 그 암에 안 걸렸으면 심장병으로 아마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어, 축복으로 만든 문제가 있었을 때 에, 오히려 화를 복으로 전화이 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축복받는 그런 생활을 한 걸 제가 아주 뭐 여러 번 봤습니다. 수백 번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실천하시면 큰 축복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